우리나라 특성상 약간 외향인의 가면을 쓴 내향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림이 네. 되게 좋은 점이 내향인들한테는 감정이나 자신을 표출하는 게 사회적으로 약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숨기는 건데, 맞아요. 그림에서는 내가 뭘 그리든 사실 그림은 다 받아주기 때문에. 그림을 어렸을 때 좋아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취미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행위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일이 되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고. 2019년도에 창업하셨으면은 창업하시고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때 좀 어땠어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첫 해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20년. 네, 그리고 이제 학원이 그래도 한 1년, 2년은 돌아야 이게 어떻게 되고 어떤 데 장점이 있고 어떤 데 약점이 있다라는 걸 파악을 하는데, 그게 파악이 되기도 전에 약간 간 본 것 정도에서 코로나가 터져버리고 정부에서는 일주일간 문 열지 마, 뭐 한 달간 문 열지 마. 그래서 막 그렇게 돌아오고 났더니만 매출이 완전 떨어져 있고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첫 해 지나고 나서 아마 조금 이제 정부에서 자리를 잡았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아마 이제 백신 거의 처음에 시작할 때쯤, 아마 네네네. 그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 네. 그리고 4단.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을 때쯤에 저희가 처음으로 디지털 페인팅이라는 거를 이제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밖에서 돌아다니는 건 좀 제약이 있지만 실내에서 이제 거리를 좀 유지한 상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감이 없으셨나 봐요. 오히려 이제 재택근무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 끝마치고 나서 할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희 학원에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희한하긴 한데 오히려 그때가 더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오히려 오전 시간에도 사람이 훨씬 많았고 밤 시간에도 많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직장을 직접 안 나가고 이제 재택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진짜로 마음속에 있었던 꿈 같은 것도 좀 열어 보이시더라고요. 와서 저도 사실 옛날부터 미술하고 싶었는데 뭐 부모님 반대가 있으셔서 이게 제가 지금 재택근무를 하니까 여기서 해가지고도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오셨던 분들도 계셨고, 오히려 코로나 때가 저희가 좀 꿋꿋하게 확신을 갖고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쯤에 디지털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디지털로 하시게 된 계기는? 사실은 처음부터 하고 싶었는데 문제가 그거였어요. 보통 학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실력 향상을 하지만 학원에서 하는 거는 디렉션을 배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집에서도 내가 연습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때 장비값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비싸지만 그 타이밍 때쯤 해가지고 이제 타블렛 PC들이 저가형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게끔 최적화가 돼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TV에 뭐 웹툰 작가들이 나와서 이제 활약을 하는 거나 아니면 그런 게 영화화되는 거나 이런 거랑 맞물려서 웹툰을 내가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문예창작과 나오신 분이 글은 써놓은 게 이만큼 있는데 내가 웹툰을 하고 싶은데 그림을 그릴 줄 몰라서, 아무래도 손그림보다는 디지털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하다가 눈 이렇게 좀 잘못됐네 하면은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지만 디지털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옮기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지금이면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장비 하나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시작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괜찮네 해서 또 늘리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장비를 풀로 하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디지털을 취미로 가르치는 데는 사실 맞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런 이유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사실 모르는 거예요. 회화는 이미 예전부터 사실은 소수였지만 있어 왔기 때문에 순수 회화 쪽은 많지만 디지털은 지금 붐이 이른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전공생이 아니라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취미로 이걸 배우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가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동미술부터 하면서 설명을 어떻게 분화해야 되는지를 저희 스스로가 좀 습득을 한 게 있었고, 그래서 저희 화실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사실 전공생을 가르치는 걸 똑같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공생이 아닌 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모든 수업이 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디지털도 사실은 수업이 가능했던 거예요. 디지털을 그 전공생들이 가르치듯이 하면 일반 분들은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게 아주 단계별로 나누셔가지고 커리큘럼이 사실 저희는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 사무실 안에 네. 칠판에도 보니까 챗GPT 관련된 것도 써 있고 아, 네, 그리고 맞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은 성인 클래스로 전환하기도 하고 디지털도 시도하시고 좀 어떻게 보면 다양한 변화를 좀 시도하시는 것 같아요. AI가 그리는 그림들이 요즘 너무 많아지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많이 하지만 저희들의 생각은 오히려 인간만이 그리는 손그림 쪽으로 오리지널의 중요함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손그림 했다가 디지털로 왔지만 디지털에서 AI가 나오니까 다시 손그림 쪽으로 더 커리큘럼을 강화시키고 있는 지금 상태예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누가 봐도 내향인인데 와가지고 그림은 엄청 화려한 걸 좋아하시고 아니면 누가 봐도 되게 거칠어 보이는데 그림은 엄청 섬세하게 그리고 이러신 분들도 좀 있나요? 네네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속이 어떤 걸 품고 있느냐가 좀 다르기는 한데 겉으론 되게 얌전해 보이시지만 스트레스를 표출하지 못하시는 내향인들은 의외로 되게 얌전하게 생기셔서 거친 걸 좋아하시고요. 막 뭐 상담하시거나 이런 것들 까칠하게 이렇게 탁탁탁 얘기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섬세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는 그림을 통해서 그분이 뭔가를 해소했으면 하니까 그 행동 성향을 보고 이분의 그림의 성향을 저희가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려요. 그러면 그런 걸로 좀 스트레스가 확실히 풀리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보면 우리나라 특성상 약간 외향인의 가면을 쓴 내향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왠지 내향인이라고 그러면 쟤는 말도 안 하고 사회생활 못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쵸, 그게 있으니까 사실은 내향인인데 외향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맞아.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맞아. 그림 그릴 때 보면 그게 또 티가 납니다. 티가 다 나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맞지 않는 수업을 하는 것보다 본인한테 맞는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또 올라가는 것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되게 여리여리하신 분인데 막 그림 그리는 거 보면 막 피가 사방팔방으로 막 튀어 있고 막 이러신 분들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는 훨씬 더 장려하는 편입니다. 음. 아, 이렇게 하시는 거 너무 좋으니까 계속 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림이 네. 되게 좋은 점이 내향인들한테는 감정이나 자신을 표출하는 게 사회적으로 약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숨기는 건데 맞아요. 그림에서는 내가 뭐 뭘 그리든 사실 그림은 다 받아주기 때문에 그게 제가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에게 각각 그림이란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저한테 그림이라는 건 약간 공기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마지못해 돈 벌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숨 쉬듯이 내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인 거 하나이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림을 어렸을 때 좋아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취미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행위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일이 되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고 더 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책하게 되고, 그래서 안 해 이러고선 잠깐 내려놓으면 한 1, 2일만 지나도 마치 공기가 없어서 숨을 못 쉬는 것처럼 맞아요. 없어 보면 또 그 그리움을 또 확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림은 저한테는 약간 공기 같은 존재?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림 자체가 나이기도 하고 나를 먹여 살려주는 거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돼요. 요즘 너무 어렵죠. 그래서 어디 전화할 때마다 친구들이랑 전화할 때마다 약간 누가 더 힘드나 약간 맞아요. 대결하는 느낌이에요. 야, 우리 회사 야, 우리 뭐 사업장 막 이러는데 그냥 어떤 친구는 이렇고 저렇고 보면서 느낀 게 힘들 때일수록 존버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가만히 있어야 돼. 설치지 말고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어. 근데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이제 해주셨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막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 기간이 이 힘든 기간이었어요. 힘들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사람이 좀 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고, 시간이 많이 있으면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가만히 있으면 진짜 미쳐버려. 별의별 생각들이 머릿속에 다 지나가요. 그래서 그럴 땐 차라리 뭐라도 하나, 이제 허무맹랑한 꿈이어도 뭐라도 하면은 좀 도움도 되고, 그리고 솔직히 저희는 그런 위기 때마다 준비를 해왔었는데, 그 준비를 해왔던 게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간 거는 거의 없습니다. 한 10개 중에 1개?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건데, 희한하게 그게 또 경험이 되고 약간 자양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좀 으쌰으쌰 하면서 좀 뭔가 준비도 하고, 허황된 꿈이라도 괜찮으니까 뭐라도 좀 새로 도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겠다. 다 같이 화이팅 하자라는 얘기하고 싶네요. 두 분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지금 이 수업하는 거 말고도 또 따로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 분야를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업을 하다가 조금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오는 이제 청소년이나 이제 어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좀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그 지원이 많이 끊겼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인데 환경이 안 돼서 못 한다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 이거랑 좀 접목을 시켜서 그런 친구들한테까지도 요런, 뭐 그렇게 큰 거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 요런 그냥 기회를 준다는 거지,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최고의 미술가가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관심 있고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도 경험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줘 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거를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잘 돼가지고 되면 어린 친구들 아니면은 이제 노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제 개인적인 꿈입니다. 저는 이제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와서 힐링을 하려고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화실에 오게 되면 스몰 토크라고 하죠. 조그마한 말을 하면서 뭐 내 인생을 얘기하는 거 아니어도 이렇게 조금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의 선에서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심리적인 그 정보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남자 선생님이 하시는 이런 사업이랑 같이 해서 조금 더 탄탄하게 규모를 좀 키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